자, 포트폴리오 전략입니다. 일단 너무 행복해요. 농담하는 게 아니라 여러분들도 다시금 이제 며칠 안 남았어요. 금요일 날 여러분들께 4월달 포트폴리오 또 올해 2분기 포트폴리오를 구성해 드릴 거 아닙니까? 그러면 이렇게 구성해 드릴 거예요. 여기서 크게 안 바뀌어요. 여기서 지금 편입 금액이 나와 있고 이게 1억이에요. 1억을 기준으로 95%의 수익이 났다는 거예요. 여기 보시면 에코프로가 596%죠. 맞아요. 2차 전지에서 수익 다 잡아낸 거란 말이에요. 근데 이거는 매매를 한 번도 안 했다고 쳐도 95%의 수익입니다. 근데 작년에 에코프로 전량차익 실현 4번에 포스코 케미칼로 옮겨간 그 수익이라든가 금양의 수익, 2차 전지만 따졌을 때 또 포스코 케미칼의 수익, 이런 부분 매매 안 했다고 쳐도 이 수익이란 말이에요. 올해 들어서도 올해까지 지금 뭐 3월 말까지 기준이니까 올해 들어서도 에코프로 2월 달에 들어가서 차익 실현 재편입, 차익 실현 재편입. 그 수익까지 하면 더 커요, 사실은. 거기에 올해 기준에서도 코스모, 화학, 코스모, 신소재, 금양, 이런 수익 여기다 포함도 안 시켰는데 이 정도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포트폴리오를 구성하는 이유에 대해서는 이제 일주일 이상 또 한 달, 두 달, 1년, 2년, 3년 되신 분들은 이제는 그 이유를 명확히 아실 거란 말이에요. 그죠? 하반기에 또 그 다음에 4분기 이후의 기준 종목이 많이 바뀌었나요? 그대로예요, 사실. IT 그리고 자동차 그리고 2차 전지 그리고 방산의 부분과 정책주 태양광의 기준에서도 설정을 했죠. 그리고 사실상 올해 들어서의 1분기 기준에 8%의 변동률인데 이것도 겸손을 떨어서 8%인 거죠. 왜 그러냐면 1월 26일부터 포스코 케미칼의 비중을 급격히 늘렸죠. 우리는 이게 굉장한 기준이 됩니다. 무슨 기준이 되냐면 이거 오늘 그 1월 1분기 것도 같이 캡처를 해주세요. 왜냐면 자 보세요. 2차 전지 비중을 최대 45% 이상까지 작년 하반기에 편입 비중을 설정했다가 올해 1월 달 보시면 19%로 확 줄어 있어요. 19.5. LG화학과 포스코케미칼. 그죠? 이것을 다시 확대시킨 게 언제? 1월 26일 날 포스코케미칼 문자 12번 나가면서 비중 20%로 또 포트의 기준으로는 10% 이상으로 2월 1일부터 해서는 어떻게 돼요? 에코프로 BM의 폭발적인 시세에 함께 들여다보고 특히 2월 7일 날 21.82%의 에코프로의 상승률 끝점까지 다 알죠. 우리가 그 수익 다 냈으니까 2월 달 이후의 기준에서만 33%예요. 이것도 겸손 떠는 거지. 레인보우 로보틱스 더블 이상의 수익 어디 갔어? 응? 그런 수익이 아니더라도 우리가 지금 방송에서 그냥 노출시키고 있는 그냥 홈페이지에 노출하고 있는 이런 그 수익만 해도 아니 이 수익이 다 거짓말이야. 여기서 문자 나간 것만 뽑아보자 이거야. 문자도 안 나갔는데 뭐 종목 검색기에서 포착됐다고 이거 대박 나셨죠가 아니라 문자 나갔던 기준에 LNF 2월 28일 날 LNF 2월 28일 날 18% 수익 냈었죠. 그리고 3월 2일 날 성일하이텍 27%까지 올라왔나요? DB하이텍 오늘 고전을 했지만 라이브 방송에 계셨던 분들은 약법에서부터 편입의 기준이 됐고 옥돌정 선생님 7% 차익 실현에 또 케빈 선생님 어찌됐건 고점에서 차익 실현에 그런 기준이 잡혔잖아요. 전량 차익 실현 재편입의 기준 에코프로 BM이나 에코프로 수익 금양 이런 수익 범위들이 다 문자 나갔던 수익이잖아요. 여기서도 보시면 특히 이제 여기서 보시면은 실질적으로 레인보우 로보틱스 지금 이제 마지막 물량에 대해서는 손실이죠. 근데 그 부분은 크게 우려하지 않는단 말이에요. 얘네들 다 문자 나갔고 이수화학도 교육용으로 문자가 나갔었고 에코프로 지금 SM 다시 사서 또 수익이고 코스모화학 그러니까 결론은 겸손을 떨어서일 뿐이지 지금 우리는 상상을 초월하는 수익을 내고 있어요. 근데 그 기준이 윤정도가 잘나서가 아니라 시장이 미친 듯이 올라가 주고 있잖아요. 이 거래대금에 대해서 제발 좀 눈을 뜨시라니까요. 우리가 여태까지 그렇게 해왔잖아. 이 거래대금 얘기하는 거, 이 거래대금에 대해서 제발 눈을 뜨시라고. 여러분들이 해왔잖아. 언제?
지금 계신 분들 대부분이 2년, 3년, 4년, 5년 되셨잖아요. 그 이상 되신 분들도 계시고 이때 당시 박스 쳐드린 기준점 다 기억나시잖아요. 시젠과 신풍제약. 그 다음은요. 셀트리온 삼형제. 그 다음은요. SK바이오사이언스. 이런 변동률의 이런 수익 다 잡아냈죠. 주도주 이외 변동성 종목에서. 지금의 기준 2차 전지를 작년 하반기 작년 하반기는 잽이 안 돼. 지금은 거래대금 18조야. 작년 하반기 이 거래대금에서 2차 전지 그거하고 잽이 안 된다니까. 18조예요. 하루에 거래대금 2조씩 터지고 오늘 에코프로 거래대금 1조를 훌쩍 넘겼어요. 1조 3천억 수준입니다. 그런 데서 수익을 안 내면 어디서 내겠다는 거예요? 어? 우리가 압박링 같으신 경우에 삼성 엔지니어링으로 시장 대비해서 월등한 수익을 가져가신단 말이에요. 그죠? 이번에도 또 차익 실현하시고 또 올려주시고 시장 대비해서 월등하잖아요. 근데 중요한 거는 이렇게 해서 주력으로 실적이 뒷받침되고 수급이 뒷받침돼서 주력으로 가져갈 수 있는 종목과 그렇지 않고 다시 검증을 받아야 되는 종목 그리고 거래대금이 터진 종목 그러니까 주력과 변동성의 기준을 잘 설정해서 잘 대처를 해야 된다는 거죠. 그럼 결론은요. 이제 4월달 포트를 넣어야 되는데 이 포트에서 바뀌는 거는 어느 거 삼성 엔지니어링 두산인프라코를 비중을 축소를 할 겁니다. 그렇게 해서 현대차 그대로 20% IT 30% 그래 50% 그다음 얘네 둘 넣고 그 다음에 에코프로를 넣을지 비중을 조절할지 고민할 거예요. 그리고 하나솔루션 들어가야 되니까. 그리고 거래가 터져 있는 쪽 보는데 IT도 우리는 볼 거예요. IT도. 오늘 포트의 기준에서도 설정을 잡아드리고 수급도 보고 다 할 건데 일단 포트폴리오에서 다시금 들여다보시면 우리가 그렇게 어렵지 않잖아요. 신규 가입자분들도 어렵지 않죠. 어렵지 않아. 일주일만 딱 겪어보시면 돼요. 문자가 많이 나오는 것 같다? 아니야. 편입할 종목만 나가요. 문자가. 하이닉스? 우리 주력주에서 삼성전자 하이닉스에 지금 현재로서 하이닉스에 집중하고 있고 LG전자 삼성전기에서는 둘 다 거래 터지는 날 들어가는 거 있는 거고 어제 기준과 오늘 기준에 삼성 LG전자를 지금 편입하고 있는 거고 절대 나쁘게 안 봐요. 옆으로 빼놓고 차트를 간단하게만 먼저 빨리 보면서 넘길게요. 자 보시면은 주봉의 기준에서 IT 종목의 가장 큰 특징은 수급이 들어오고 있다는 겁니다. 수급이 들어오면서 삼성전자의 흐름도 엄청난 탄력, 시장 대비 월등한 탄력. 농담이 아니라 600만 개미 다 죽이네. 삼성전자가 뭐 6만 전자 깨지네. 헛소리들 하지 말라 그래요. 시장 작년 8월 고점 2545포인트? 그 고점 단 한 번 넘겨본 적이 없어요. IT는 넘겼습니다. 뭘 바탕으로? 수급을 바탕으로. 작년 4분기 이후에 정점 인식, 바닥의 인식을 잡았다는 거지. 하이닉스가 조금 IT 중에서 밋밋하지만 올해 들어서 30% 올라왔어요. 지금 눌림목 잡아도 18%입니다. 수급이 일단은 긍정적이고 얘를 제외하고 나면 솔직히 IT에서 얘를 제외하고 나면은 삼성전기 하반기 이후에 신고가를 내 기준. 이번 주에도 고점 찍고 눌림폭이에요. 이게 뭐가 어려워? 이런 비중은 유지하고 가는 거예요. 왜? 바닥 인식 잡고 메이저의 수급이 들어오니까. 거의 1년 만에 디스플레이에 대해서 매수자인 드렸죠. 주봉으로 놓고 보자는 거야. 거래대금. 어제 기준에 손절범위 15,600원 딱 잡아놨는데 다행스럽게도 거기까지 안 밀리고 그나마. 근데 얘도 거래가 둔화되면 거래대금이 둔화되면 나올 거예요. 수급은 약 한 3% 지금 저쪽 그 7월부터 하면 한 5% 가까이 수급은 들어와 있는데 그거 갖고는 안 되지. 더 들어와야지. 그리고 결코 나쁘지 않다는 거죠. 지금 추이가. 이게 2차 전지보다 더 강한 거예요. 전체 시장에서 유가증권 시장에서 업종 기준에 작년 8월 말 고점을 뛰어넘는 업종은 없어요. 뭐뭐 있냐면 2차 전지가 속해져 있는 업종. 포스코 케미칼이 비금속 광물의 시가총액 비중의 70%예요. 그 포스코 케미칼 속해 있는 비금속 광물 하나. 그리고 포스코 홀딩스 속해져 있는 철강금속 하나. LG화학과 하나솔루션 속해 있는 화학업종에서 하나. 그리고 나머지 금융 쪽이나 이런 쪽이 살짝 올라오긴 했는데 저점 대비 변동률이 한 자릿수야. 그리고 나서는 IT뿐이 없어요. IT가 약한 것 같죠? 절대. 그리고 나서는 자동차입니다. 그리고 나서는 자동차예요. 1월 이후에 지금 20만 원 넘겨야 될 위치예요. 현대차는. 그죠? 수급 논리로 볼 때 기아는요.
마찬가지로 지금 83,700원 넘겨야 될 위치예요. 그리고 올해 들어서 35%, 40% 가까이 올라왔고 올해 들어서 기아가 아쉽게 우리는 현대차 위주로 집중이죠. 현대차도 20% 이상 올라왔어요. 올해 들어서. 이게 약해요. 그래서 우리는 현대차 20%에 IT 기준에서는 하이닉스, LG전자 그렇게 해서 50%인 거예요. 어려워요? 안 어려워요. 응? 오늘 로키 선생님께서도 드디어 현대차 플러스 돌려줬어요. 비중 30%예요. 아, 옥돌정 선생님이신가? 로키 선생님이신가? 그게 맞는 거예요. 그게 현대차 드디어 수익입니다. 비중 30%. 이렇게 하고 옥돌정 선생님이 오늘 같은 경우에도 여러 종목의 차익 실현 올려주셨는데 이렇게 해서 주력주 채워놓고 나머지에서 이런 수익을 또 고점에서 꺾이면 무조건 차익 실현. 왜 언제 어떻게 될지 몰라. 결론적으로 마저 다 보시면 자동차와 IT 50%에 LG화학과 포스코케미칼 뭐라 그랬어요. 지금 LG화학뿐만 아니라 LG에너지솔루션, 삼성 SDI, LG화학 이 세 가지가 2차 전지 중에서 수급이 제일 좋아요. 다시금 메이저로 넘어오면은 얘들이 시장을 또 이끌 거란 말이에요. 근데 어쨌든 우리는 LG화학의 시장 지수가 2,500 이상 넘어가면 LG에너지솔루션 블록들 얘기가 나올 수 있다. 그 부분을 잡아가자. 하방은 원체 뛰어나고 수급은 일단 들어와 있고 물적 분할이 악재 무슨 개뿔이나 우리나라 주식시장 역사상 물적 분할 악재인 적은 없었어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오늘 DBI텍 무지하게 녹화해드렸으니까 보시고 이런 기억 잊어버리시면 안 돼. 윤정두를 농담이 아니라 존경하는 마음을 갖고 계셔야 돼. 저를 진짜 인간 윤정두를 존경하라 이게 아니지. 시장에 대해서만큼은. 여러분들 힘들어하실 때 어떻게 했어? 물적 분할이 악재입니까? 라고 했을 때 악재 아닙니다라고 STX 중공업 그리고 J컨트리트 J콘텐트리 그리고 LG화학까지 다 끄집어내서 설명을 해드렸어요. 지금의 기준에서는 이 LG화학의 시가총액이요. 물적 분할 언급되고 난 이후 이전 60만 원 그 기준 대비 40조에서 LG에너지솔루션까지 합산하면 200조에 달해요. 그게 어떻게 악재입니까? 소액주주한테도 호재야. 하여간에 그거는 좀 이따 DBI텍도 시간 되면 그때 말씀드리고 DBI텍은 오늘 녹화를 2개를 길게 해놨으니까 그거 무조건 보셔야 되고 특히 비중 높으신 분들 그리고 이 종목군들 이외에 우리가 가지고 있는 거는 주력으로 해서 갖고 있는 거 하이닉스, LG전자 공식적으로 LG화학, 포스코케미칼 그리고 주력으로 이제 뭐 현대차 가지고 있는 거 이외에는 이렇게 돼 있죠. 디스플레이 비중 10%입니다. 아니야. 이거는 최대 채울 수 있는 비중이고 여러분들이 이 주력 몇 프로예요? 현재 기준에 3월달 포트에서 이 두 개를 합쳐서 27%니까 77%죠. 얘 20%. 두 개 합쳐서 30%, 50%. 이 두 개 합쳐서 27%, 77%. 77% 빼고 난 23%의 기준에서 보는 거예요. 현금은 아니 현금 빼고 주식의 기준에서 현금을 뭐 50%를 가지고 가실지 100%를 갖고 내가 어떻게 알아 그거를. 현금 여러분들이 빼실 거 빼시고 주식의 기준에. 그래서 디스플레이가 난 마음에 든다. 그러면 최대 편입할 수 있는 건 이 정도. DBI텍 최대 이 정도. 그리고 지금 종가 기준에 디스플레이 같은 경우도 거래량 수반하고 난 움직임이 뭐 나쁘지 않다라는 거죠. 그리고 DBI텍 수급 나왔겠죠? 나왔겠네. 봅시다 그러면. 삼성전자 그리고 하이닉스 그리고 조금 전에 그 가격대 부분들은 제가 다시 설정을 해서 포트폴리오 그 문자하고 다 보내드릴 테니까 참조하시고 자 제일 중요한 거는 오늘 기준에서는 뭐 다 중요하지만 에코프로하고 후성하고 DBI텍의 수급 코스모 신소지까지 수급을 한번 봅시다. 삼성전자 수급 나쁘지 않고 하이닉스 7억 2,800만 주 감안했을 때 나쁘지 않고 삼성전기 나쁘지 않고 뭐 LG전자 어제부터 해서 문자까지는 안 보내드렸어요. 주력 주니까 저점 편입 하셔야 된다 말씀드렸고 오늘 LG 디스플레이 프로그램 매도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체적인 외국인 수급, 기관 수급. 그러면 주간 단위에서 기대해 볼 수 있고 다음 주도 기대해 볼 수 있어요. 얘는 뭐 손절을 논하기보다는 가져가는 쪽에 기준을 설정을 잡습니다. DBI텍 한번 보시죠. 이거라니까? 이거. 요건 말이 길어질 수 있으니 좀 이따 봅시다. 뭐라 그래서요? 사모펀드 쪽에 기준을 잡자 그랬죠. 장중에 사모펀드에 대해서 나왔어요? 안 나왔어요?
지금 그 장중에 DB하이텍 영상 중에서 영상 잘라놓은 거 중에서 장중에 우리가 매매사인 나가고 잘라놓은 거 중에서 사모펀드 수급 이거 본 그 창이 있을 거예요. 그거 한 번만 당겨서 캡처해 주세요. 그땐 사모펀드가 안 나와요. 이날도 분명히 말씀드렸지만은 이날도 여러분들께 뭐라 말씀드렸어요. 사모펀드가 들어왔을 가능성이 있다. 행동주의 펀드 들어왔을 가능성이 있다. 그것 때문에 우린 들어간다라고 했어요. 이날도 마찬가지예요. 오늘도 사모펀드가 아까 안 들어온 것으로 추정치가 나왔어요. 투신만 좀 들어오고. 근데 윤정도 뭐라 그랬어요? 들어왔을 것으로 추정한다 그랬죠. 키움증권 창구의 흐름이 이게 그냥 일반적인 개인이 흥분해서 산 물량의 그런 흐름에 연동돼 있지 않다라고 그랬습니다. 자, 시간 없으니까 빠르게만 설명을 드리면 DB하이텍 오늘 두 개 거의 뭐 1시간만 2시간 합해서 2시간 정도 녹음을 했는데 녹화를 무조건 보셔야 돼. 오늘 비중 채우신 분들 또 기존에 갖고 계신 분들 오늘 저점에 채우신 분들 앞으로 관심 가지시는 분들 전부 다 DB하이텍의 기준에 라이브 방송에서 분명히 6만 원 이하에서부터 계속 오늘 들어가야 되는데 왜 거래가 수반돼 있으니까. 그리고 매수 신호가 종목 검색기에서 이렇게 튀어나올 때 그때 기준에 매수 강도를 드리면서 설정을 해드렸어요. 탈퇴가 65,900원이고 매수 신호 나온 게 62,800원이고 장중 내내 떠들어대면서 매수해야 되는데 하고 에코프로나 후성을 설명할 때 말씀드렸을 때가 6만 원 이하, 6만 원 전후, 6만 원 초반. 어찌됐건 요거만 보세요. 저평가냐? 아니야. 아닙니다. 저평가 아닙니다. 고평가냐? 이렇게 얘기할게. DB하이텍 고평가입니까? 고평가 아니죠. 절대 아니죠. 고평가는 절대 아니죠. 그럼 저평가냐 했을 때 PBR이 1.65가 저평가입니까? 아니에요. 고평가입니까? 고평가인데 IT 종목 치고는 높지 않다라는 거고. 그러니까 중립. 그럼 실적의 기준에서는 저평가냐? 아니라니까요. OCI나 HMM 비교해드렸잖아요. 저평가라고 왜, 그러니까 고평가는 아닌데 왜 저평가에 대해서 이야기를 그렇게 하냐면 작년까지는 저평가입니다라고 강조를 드렸고 검증이 됐습니다. 실적이 이렇게 말씀드렸고 급락이 연출될 때 과합니다라는 표현을 드렸어요. 근데 지금은 컨센서스가 어찌됐건 낮아졌어. 거기에 반도체 업황을 바닥을 찍고 돌린다는 걸로 인식을 잡지만 얘는 바운드리 시장에서도 8인치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은 무조건적으로 얘가 1분기 실적이 무조건 좋다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이걸 검증을 받아야 된다. 그러니까 펀더멘탈적인 부분은 중립 그리고 기술적인 부분에서 들여다봐야 된다. 기술적인 부분에 있어서도 완벽하게 이해를 하셔야 돼. 인식을. 기술적인 부분의 첫 번째 기준은 뭐라고요? 거래가 터져 있다. 상상을 초월하는 거래가 터져 있다. 그거를 기준을 잡아야 돼요. 그 거래가 터져 있는 부분이 그것이 가장 중요한 기술적 분석의 핵심이다. 응? 시장이 좋을 때나 반도체 업황이 좋을 때 그 거래대금을 넘길 수 있는 수준까지 형성돼 있단 말이에요. 근데 그 이슈가 물적 분할이 아니란 말이지. 그 이슈가 주총이에요. 아니란 말이지. 그 이슈가 물적 분할 악재를 대주주가 어떻게든 피해가려고 그것도 아니라는 거지. 그럼 왜 저렇게 거래가 터져 있어요? 수급 논리죠. 보시는 것처럼 수급이 미친 듯이 들어오잖아. 속된 표현으로 미친 듯이. 오늘 거 이거 캡처 한 번 더 따야 돼. 이건 장중이고 마감 이후에 똑같은 기준에서 똑같이 줄거주고 똑같이 동그라미 쳐서 한 번 더 해주세요. 그럼 수급이 확 또 내려가 있을 거야. 왜? 기관에서 때려 샀으니까. 누가? 사모펀드와 투신이. 왜 샀는데? 저평가라 샀어? 아니라니까. 왜 샀는데? 물적 분할이 악재여서 샀어? 아니라니까. 물적 분할은 무조건 호재라고 그랬잖아요. 그럼 왜 샀는데? 행동주의 펀드가 그냥 샀지 뭐. 한번 흔들어 보려고. 그럼 그들이 샀다고 수익이 나요? 무조건 주가 올라가? 아니라니까. SM 9만 원 찍고 6만 원까지 깨져 내려갔잖아요. 그럼 우리는 왜 샀어? 이들이 들어온 게 표면적으로 사모펀드나 이런 쪽에 혹시라도 그게 진짜 행동주의 펀드, 윤정도 생각대로 그 행동주의 펀드의 기준이라면 그들이 들어오고 나서 그 이후의 흐름에 지분 신고를 하든 아니면은 주주 제안서를 제출하든 그렇게 되면은 이슈가 불거지면서 변동이 확장되죠. 그 변동성이 계속 확장이 되면 그러면 어떻게 돼? 그러면
아까 보여드린 거래된 거래량 확장되면서의 흐름이 나오죠. 우린 기계적으로 그러면 기계적으로 대처한다. 에코프로를 지금 위치에서 가지고 가는 사람 없다 그랬잖아요. 가슴에 써놓고 생각해 보세요. 2차 전지 몰빵하는 방 아닌 이상은 에코프로를 지금 사라고 할 수 있어? 뻥치지 말라 그래. 오늘 방송 끝마무리에 다 하겠죠. 방송 나와서 에코프로 제가 사라 그랬죠. 이따구로 얘기하겠지. 증권사 분석도 안 나오는 에코프로를 윤정도는 기술적으로 완벽히 잡아내잖아요. AI 윤정도는 다 잡아내잖아요. 이렇게 AI입니다. 에코프로입니다. 어? 대장초 기준에서 36만 원대, 윤정도는 35만 원대, 그리고 진입 이후에 탈퇴 차익 실현 이후에 또 진입, 재진입. DB하이텍 농담해라. 흥분하시고 행복해 하셔도 돼요. 이 흐름이라면. 거래 급감 하는 거는 조금 템포가 있을 거예요. 왜냐면 이 상황에서 사모펀드가 더 이상 매수를 안 들어온다. 왜? 200만 주거든요. 그럼 거의 5% 가까이 돼요. 지분 신고해야 되거든. 뭐 할 수도 있겠지. 그러면 그 기준에서 더 이상 안 들어온다. 난 이 정도면 돼. 난 흔들 수 있어. 라고 한다면 수급이 멈춰지게 되면서 그 수급 논리에서 수급이 멈춰지게 되면서 SM처럼 9만 원에서 6만 원까지 내려올 수 있어요. 근데 9만 원에서 6만 원까지 내려오기 전에 행동주의 펀드가 들어왔어? 진짜야? 우리는 알고 있지만 우린 추정하는 거죠. 확정이 아니라. 그렇지만 그게 노출이 되기 시작하면 일단 변동성 한 번 더 나옵니다. 그럼 결론은 그들에 의한 거래대금과 그들에 의한 수급과 그들에 의한 변동성의 확장인데 이들이 딱 끝나는 순간 윤정두가 말씀드리는 것처럼 차익 실현하세요. 그런데 그때도 손을 놓고 넋을 놓고 계신다면은 이런 흐름이 형성될 수 있단 말이에요. 3월 22일 날처럼 44만 주. 34만 주. 못 빠져나와요. 그랬다가는 25만 주.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거래 터지고 움직임 줬을 때 계속해서 거래 터진다면 다시 들어가더라도 차익 실현에 대한 매도 사인 드리면 명확하게 차익 실현도 대처하실 수 있는 여러분들 되셔야 된다. 그걸 강조를 드리는 거예요. 내가 이렇게까지 강조를 드려야 되나 싶은데 알란가 모르겠어. 이 비중이 높으신 분들, 예전 물량 갖고 계신 분들 그렇게 돼서 나중에 오늘처럼 마이너스 6%씩 밀릴 때 엉엉엉엉 울지 말고 뭐 울 일도 없지. 이제는 뭐 누구나가 다 대부분이 다 수익이시고 좀 수익 덜 내면 되지. 나 갖고 갈 거야. 뭐 그거는 패턴이시니까 그건 뭐라 말 못합니다. 근데 안타까워서 그래요. 이 좋은 장에 이 좋은 장에 섹터만 잘 봐도 안 올라가는 종목이 어딨습니까? 지수 2440은 우리한테는 중요하지 않아. 그죠? 사상 최대치 신고가 종목이 한두 개냐고. 주력주에서도 그렇고. 더 큰 수익이 눈에 보이는 수익이 2차 전지에서 충분했는데 여기서 이제 본격적인 수익이 나온다면은 땡큐한 거고요. 그렇지 않다라면 미련 없이 빠져나와야 되는 것도 전략이다라는 거 꼭 명심하십시오. 아시겠죠? 기계적으로 기술적으로의 목표 주가는 76,000원까지도 우리는 설정한다. 1차 목표 주가. 1차입니다. 지금 DB하이텍 시간의 거래 캡처하세요. 이거 평상시 우리가 캡처하는 식으로 시간에가 아니라 마감. 그렇게 해서 어떻게 해요? 보통 뭐 투신 많이 샀으니까 투신, 그다음에 사모펀드 샀으니까 사모펀드, 연기금 일부 샀으니까 연기금, 이렇게 해서 캡처해서 올려주세요. 뭐 기타 금융까지도 여기 있으니까 이렇게. 지금 제가 캡처할까요? 제가 할게요. 제가. 자, 이렇게 해서 방송 원고로도 쓸 겁니다. 염두에 두시고 이 흐름을 바탕으로 기준 잡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막연히 무슨 뭐 실적이 좋네, 1분기 실적이 뭐 끝내주게 나올 거네, 이 큰일 날 소리 하지 마시고 우리 서로가 물적 분할 악재네, 뭐 소액주주들이 뭐 반발하네, 신경 하나도 쓰지 마시고 윤정도 말만 듣고 윤정도 말대로만 하자. 네? 아시겠죠? 그렇게 하시고 나머지 부분, 그리고 우리 윤순근 선생님께도 전화 드리셔서 강연에 오시라고 말씀드리고, 그리고 1대1로 이렇게 질문 드리는 거는 제가 답변 드릴 수는 있는데 채팅방 답변은 어렵습니다. 지금 아무도 답변도 안 하고 있으면 어떻게 해? 3시 46분에 올리신 글.
영상에서 설명드린다고 그러세요. 그리고 심택을 내일 사도 되나요 물어보셨는데 일단 심택이 좋든 나쁘든 떠나서 우리 입장에서는 거래대금이 안 맞아서 내일 못 들어갑니다. 그렇게 해서 관망입니다라고 해드릴 테니까 동영상 참조하십시오. 지금 유료방은 제발 누구든지 보고 계세요. 직원이 1명, 2명, 3명, 4명은 아니잖아요. 그 이상이죠. 질문 나오시면은 한 번씩 훑어보세요. 그리고 하여간에 이렇게 해서 이제 뭐 DBI 택이고 나머지 부분 빨리 볼게요. 빨리 볼 거고 DBI 택 아이 뭐 좋아요. 시간에서도 한번 봅시다. 윤정도가 대박인 거죠. 존경스럽지 않아. 농담이 아니라 장중에 분명히 얘기했잖아요. 장중 추정치는 아무 의미 없다고. 마감 이후에 봐야 되고 수급 프로그램 봐야 된다고. 근데 프로그램이 매도인데도 불구하고 윤정도가 흥분하고 마이너스권에서부터 6만 원에서부터 또 마이너스 또 보합 그리고 종목 AI 종목 검색해서 튀어나올 때 플러스 범위에서도 공격적으로 잡고 눌림목에서도 긍정적으로 대처한 부분 결국은 수급이 굉장히 좋네요. 그렇게 해서 가시고 그 다음에 기준이 이 SM 기준도 뭐 나쁘지 않고요. 지금 현대 로템 비중 많으신 분들은 꼭 물어보세요. 물어보셔서 일부씩은 줄일 수 있습니다. 눈에 보여지는 장에서. 그다음에 현대두산인프라코 마찬가지. SM 기준은 거래가 좀 둔화돼 있죠. 여기서는 힘이 좀 딸릴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차익 실현도 염두에 둘 겁니다. 그렇게 하고 레인보우 로보틱스 나쁘지 않아요. 일단 변동성 매매 들어갔으니까 손절보다는 가져갑니다. 이게 그리고 손절할 위치도 아니야. 솔직히 얘기하면 기술적으로. 아니 수익 날 때는 뭐 상한가 이런 수익도 잡아내다가 요 위치에서 요 정도 위치에서 그러니까 여기서 꼬리 달릴 때 다 차익 실현했잖아요. 그죠? 그리고 제 편입 기준의 위치에서 고민을 하는 거죠. 지금. 그죠? 그리고 에코프로. 우리는 오늘 에코프로가 전량 차익 실현된 것으로 일단은 설정을 잡아놨어요. 그런데 내일 또 들어갈 거예요. 그리고 분봉에서 이제 48만 4천 원 이탈되면의 기준을 잡았지만 장중 기준에 여러분들께 설정해드렸던 범위 중에 하나가 4%까지 열어놓을까요? 라고도 설명을 드렸는데 어찌됐건 전 제로 베이스에서 다시 내일 기준에 들여다보겠습니다. 그렇게 되면 4%였으면 47만 9천 원인데 분봉 기준에 47만 9천 원까지 내려오지는 않았네요. 그리고 이제 공식 문자가 48만 4천 원 기준의 차익 실현을 쐈기 때문에 문자를 여기서 이제 이탈됐었으니까 차익 실현한 것으로 전량. 그리고 재편입하신 분들이 계실 거고 뭐 가지고 계신 분들 계실 거고 그리고 대표님이 직접 리모트한 종목 백산 분석 부탁드립니다. 딱심맘님께서 백산 그 중간중간에 포트폴리오 보내주시고요. 백산의 경우도 추가적인 강세를 띈다 할지라도 이건 기술적인 분석도 안 되고 아무것도 안 돼요. 그리고 딱지맘미님 선생님께서 가지고 계신 자산 규모 대비 들어갈 종목 자체가 되지 않아요. 시가총액 2천억이고 회사가 나쁘다는 게 아니라 2천억일 수밖에 없는 종목이란 말이에요. 이걸 누군가가 어떤 이상한 친구가 이걸 매수 사인을 줬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보시는 건데 회사가 나쁘다는 게 아니라 이런 종목은 이런 거래량이 터져서 이런 변동성이 나올 때 한 번씩 보는 거지 지금 거래대금이 없잖아요. 예를 들어서 이것도 거래대금이 실린 것도 아니에요. 사실은 이 기준도 이게 주봉이거든요. 근데 이런 때에 추세 매매 수익 났다고 이걸 기술적 분석을 한다. 이건 기술적 분석이 안 돼요. 왜냐면 얘 오늘 어제 거래량이 6만 6천 주란 말이에요. 10만 주 잡아도 8억입니다. 방 안에서 한 명이 사도 8억 살 수 있어요. 이거. 그럼 그분이 오늘 만약에 꼬리 양봉으로 올라올 때 아유 나 지겨워해서 10만 주 내다 팔아버리면 어떻게 돼? 꼬리 쫙 달리고 내려오겠죠. 그게 무슨 기술적 분석이 됩니까? 한 명에 의해서 주가가 좌지우지될 수 있는 상황이라면 이거는 분석 자체가 안 되는 거예요. 근데 이거를 분석하고 앉아 있어요. 여러분들 말고 정신 나간 애들이 윤종도한테 왔다가는 그냥 아주 떼찌떼찌 아주 그냥 빠따를 한 대씩 때려줄 텐데 안 그러냐고. 여러분들의 소중한 자산이고
지금 정신 나간 애들 어느 정도까지 되는지 알아요? 자기 방에 1,000명 있대. 1,000명. 예를 들면 유료가. 지금은 이제 변동성 장이 아니고 많이 축소됐으니까 그래도 몇백 명씩 있는 방들이 있단 말이죠. 그죠? 그 몇백 명 계시는 방에 1,000명이라고 그냥 합시다. 1,000명이 1,000만 원 들어가면 100억이에요. 얘 들어가면 5억, 5% 지분을 가지고 들어가는 거야. 근데 이런 종목을 줘. 그러면 몇몇 분들은 아주 선행을 해가지고 막 치고 들어오고 따라붙으면 막 차익 실현하고 계좌 올려버려요. 막 수익 났다고. 그러면 뒤에 계신 분들이 우리 선생님은 매매 사인 잘 줬는데 내가 못했어. 그게 아니야. 매매할 수 있는 종목이 되지가 않아요. 응? 백산이라는 종목 맞는 거죠 지금. 그죠? 정리하세요. 여기서 비이성적으로 내일 상한가 갈지도 몰라. 난 몰라. 그걸 어떻게 알아? 이걸 내일 상한가 갈지 안 갈지를. 근데 내일 또 상한가 가면 이 미련을 못 버려. 그러지 말자라는 얘기야. 아니 에코프로 BM 보시면 예를 들어서 얘가 지금 좋다고 매매 사인 드리는 게 아니라 3월 3일이 이날이고 3월 6일이 이날이거든요. 그럼 이날부터 이렇게 볼까요? 이틀 만에 30% 올라온 거야. 농담이 아니라 이틀 만에. 그럼 여러분들이 원하시는 상한가야. 여기서 매수 신호 나왔잖아요. 그잖아요. 늦게 캡처한 게 16만 8,600원이에요. 늦게 캡처한 게. 이게 21만 7천 원이고 그것만 따져도 5만 원이야. 30%예요. 이틀 동안 올린 건 30%더 되지. 16만 원에서 예를 들면은 21만 7천 원이면 5만 7천 원인데 이런 상한가가 났다라는 거야. 그러면 이때 기준도 회사가 좋아서 들어가는 게 아니라 이 당시의 기준은 하루에 거래되면 1조 6천억 터집니다. 1조 6천억 와닿지 않으면 안 된다 그랬죠. 1조 6천억이 어떻게 돼야 된다 그랬어요. 1조 6천억이라는 게 코스닥 시장 하루에 거래대금이 올해 1월 2일 날 4조 4천억이었는데 에코프로 BM이 전날 1조 6천억 그리고 23일 날 얼마? 2조가 넘게 터져. 2조. 종목 3개가 2조 4천억, 4조 4천억이 터집니다. 시장 전체 거래대금을 3종목이 넘어버려요. 이런 장이에요. 이런 장에서는 이 종목군들의 변동률이 어마어마해지는 거야. 금양이 막 상한가 들어가고. 그런데 왜 얘를 붙들고 계시냐고. 방안에 계좌 검사하면 이런 종목 무지 많아요. 이런 걸 추천한 애들 아주 쫓아가갖고 그냥 떼찌떼찌 해주든가 금융당국이 이걸 못하게 해야 되는 거야. 원래는 옛날에 못하게 했어요. 이런 종목 거래대금 얻고 오는 거 방송 언급도 못하게 했어요. 정리하시는 게 옳아요. 네? 그렇게 기준 잡아드립니다. 그리고 올해는 이제 에코프로를 받고 에코프로 BM의 흐름에 있어서는 여전히 수급은 개인이 매수를 했는데 올라가. 그죠? 매도와 매수를 같이 보는 거예요. 매도한 쪽은 집어 던지는 매도를 한 게 아니라 위에 걸어놓은 매도인 거고 매수하는 쪽은 뭐 자금이 들어왔든 뭐를 했든 이들이 위로 쏴주니까 윗방향인 거지 개인들이 240만 주 매수했다고 하는 게 아니에요. 매도 개인들 230만 주도 있는데. 그러니까 EM 플러스라는 종목의 흐름을 조심스럽지만 한번 보면 무슨 얘기냐면은 EM 플러스의 순매수 기준은 이렇게 돼 있잖아요. 순매수. 그럼 외국인이 무지하게 샀어요 이런단 말이에요. 뭐 그 말도 옳은 말이야. 그런데 매도와 매수를 놓고 봤을 때 외국인들이 관여도가 높네. 그나마도 이 시가총액 얼마죠? 7천억이어서 뭐 그런 부분도 있다. 예를 드는 거예요. 지금 거의 뭐 15% 이상 15% 수준의 관여도가 있잖아요. 이런 거 보는 거예요. 그러면 소형주 1조 미만짜리 하더라도 EM 플러스 이런 종목을 하는 거예요. 왜? 관여도가 없는 종목은 CIS는 어떻게 되나? 오늘 우리 종목 검색에 포착이 됐는데 CIS 같은 경우는 어때요? 얘도 뭐 10% 조금 넘으니까 그나마도 관여도를 있다고 해석을 하는 거예요. 이런 날 같은 경우는요. 10%도 안 되죠. 관여도가. 그죠? 또 포스코엠텍도 볼까요? 그나마 시가총액이 3천억 이상이니까 이 종목군들은 얘도 관여도가 10%를 좀 넘어. 그럼 그나마도 이 정도 보면은 그나마 낫다는 거야. 하나 마이크론 어떨까? 얘도 시가총액이 좀 있긴 한데 하나 마이크론. 얘는 시가총액 얼마? 8천억이니까. 얘는 1,700만 주에 외국인 기관 합쳐서 1,500만 주. 10%안 되죠. 무슨 말인지 이해되세요? LB 상한가 간 인베스트먼트. 얘는요. 신규주네. 2,300만 주 거래 기간 20만 주뿐이 없어요. 관여도가요. 없죠. 이해되셔야 돼요. 캠트로스 우리 종목 검색해서 떴죠. 캠트로스.
얘는 지금 3천억짜리예요. 캠트로스. 1,300만 주 거래량에 외국인 130만 주, 그나마 3천억 넘으니까 그나마 이렇게 관여도가 조금씩 있는 거라니까. 그 실질적으로 에코프로 BM은요. 에코프로 BM 볼까요? 에코프로 BM은 순매수는 어때? 개인들에게 떠넘겨줬지만 매도와 매수의 기준에서 놓고 볼 때 관여도를 놓고 보자는 거예요. 320만 주 터졌고 얼마? 70만 주가 넘죠. 20%가 넘어요. 외국인 기관의 관여도가 20%가 넘습니다. 그 방향성이 나오는 거예요. 에코프로 개인들이 흥분해서 들어올렸다고? 아니라니까. 관여도가 어때요? 54만 주예요. 20%가 넘죠. 그렇게 설정을 해서 놓고 보는 거예요. 후성 1조 이상짜리죠. 얘도 아마 관여도가 높을 것 같은데. 시가총액이 있는 애들은 관여도가 당연히 높아요. 얘도 뭐 10%는 넘겼네. 응? 10%는. 그럼 얘도 시가총액 1조 이상 치고는 조금 애매한 거지. 코스모 신소재도 볼까요? 다 보세요. 한번 대형주와 소형주의 관여도 부분이 코스모 신소재 160만 주에서 외국인이 37만 주. 순매수는 지금 뭐 어떻게 돼 있어요? 순매수는 11만 주뿐이 안 되죠. 근데 전체 거래에서 관여도를 놓고 보란 말이에요. 이거 어디 가서 누가 얘기도 안 해주잖아. 20% 이상의 관여도. 소형주에서는 그 관여도가 안 나와요. 동국산업 오늘 1,500만 주 터졌는데 한번 볼까요? 얘가 오늘 변동성이 좀 확장이 돼 있었죠. 1,500만 주에 외국기관 합산해서 200만 주니까 그래도 좀 관여도가 있네. 3,400억이라 그래서 그런지. 그 관여도 꼭 놓고 보셔야 돼요. DB하이텍은요. 아니, 미친 듯이 관여돼 있지. 100만 주인데 480만 주에서 외국인 기관 해서 200만 주인데 그러면 얼마야? 40%? 그걸 기준을 잡으시라는 얘기예요. 그런 거 하나하나의 기준이 상상을 초월하는 기준이 된단 말이에요. 네? 약산 정리하시고 그렇게 해서 우리의 기준은 에코프로 BM, 에코프로, 코스모 신소재, 코스모 화학. 이번에 23일 날 차익 실현 못해서 엉엉 우셨던 분들도 월요일 날 코스모 신소재, 코스모 화학 전량 차익 실현이 된 거고, 그리고 에코프로 BM이 오늘 에코프로가 전량 차익 실현이 된 거고, 내일 또 볼 겁니다. 좋아서 봐요? 뭘 좋아서 봐. 거래대금이 1위니까 보는 거죠. 농담이 아니라. 에코프로 BM 마찬가지고. 그러면 2차 전지에서 여러분들이 지금 힘든 거 하나 없어요? 포스코 케미칼이 힘들어요. 에이 진짜 거짓말쟁이도 확 그냥 막 그냥 사상 최대치 신고가에서 이게 힘든 거야? 에코프로만큼 더블 수익 못 줘서 힘든 거겠지? 옆집 가서 물어봐봐요. 계좌가 이런 폭발적인 시세가 나오는 사람들이 있는지. 없어요. 그럼 오늘 기준에 후성의 기준도 외국기관 관여도는 있었지만 결국은 손바뀜 기준이고, 내일 거래가 안 터지면 못 봐. 내일 거래 터지는지 볼 거고요. 그리고 지금 우리 이제 전체적인 종목군들은 다 본 거예요. 그럼 종목이 많으냐? 안 많아. 우리 종목 안 많고, 내일도 이제 얘는 뭐라 그럴까요? 주력주나 이런 쪽의 기준보다는 시가총액이 있다 할지라도 변동성의 기준에서 볼 거고. 그렇지. 이런 거지. 이게 뭔데? 일단 이거 저 정리해 놓고 설명드릴게요. DB하이텍 오늘 방송 녹화한 거 1시간 반짜리 2개 있으니까 2개 1시간 반이니까 그거 꼭 보시고, 이번에는 차익 실현 안 하시면 안 돼요. 뭐 수익 기조라서 차분히 한다 하더라도 양봉인데 왜 팔아? 분명히 얘기했죠. 양봉인데 왜 팔아? 음봉이면 꼬리 달리면 그땐 팔아야지. 왜? 이거 다 써놓고 그때 얘기합시다. 시간의 거에 내려놓고 오늘 우리가 포트폴리오 기준에 외부에 계신 분들도 보고 계시는 건데 종목이 안 많다 그랬어요. 주력주 하이닉스, 삼성, LG전자 종가 기준으로, 그 다음에 LG화학 70만 5천 원 편입 관점이고 유지 관점이고 당연한 거고, 26만 6천 원, 18만 400원, 얘 20만 원 바로 넘겨야죠. 그리고 LG 디스플레이 자신감 충분히 가질 수 있는 위치가 돼 있습니다. 거래대금 충분하고, DB하이텍 내일 거래량 최소 500만 주에서 700만 주, 최소 500에서 700. 시원한 흐름은요, 1000만 주 나와야 꼬리 안 달려. 1000만 주 이상 나와야 지금처럼 이렇게 꼬리 달리는 흐름, 이게 안 나오는 거예요. 레인보우 로보틱스. 그럼 우리는 주력주가 여기까지잖아요. 그럼 수익 종목 요만큼이야.
IT에서 2개, 레인보우 로보틱스 하나, 에코프로 BM하고 코스모 화학 차익 실현 재편입, 차익 실현 재편입. SM 내일도 거래 안 나오면 전량 차익 실현 또 합니다. 뭐 어렵지 않죠. 뭐 어려운 거 있어요? 없죠. 그렇게 돼 있고, 그 다음에 코스모 화학 부분의 기준 얼마? 56,000원? 얘도 내일 2차 편입을 할지 차익 실현할지, 뭐 손절까지도 뭐 손절을 할까? 2차 전지에서 끝나나? 아니야. 현대두산 인프라코 비중 많으신 분들, 또 현대로템 비중 많으신 분들 말씀하셔서 비중 조절 좀 하셔도 되고요. 항공우주 이렇게, 그리고 하나솔루션 이렇게. 자, 최종적으로 정리를 해드립니다. 지금 가장 핫한 부분은 2차 전지 해석해드린 것처럼 문제 없다. 그렇다고 막연하게 몰빵 아니다. 우린 2차 전지 LG화학, 포스코케미칼의 비중, 그리고 나머지 2차 전지의 에코프로, 에코프로 BM, 코스모 신소재, 코스모 화학에서 전량차익 실현이 다 끝났고 재편입이 돼 있는 상태고, 에코프로 BM과 코스모 화학이 일부 남아있고, 내일 들여다본다면 지금의 기준에서는 에코프로를 들여다보겠다. 수급과 거래대금이 터져 있으니까 순환성으로 에코프로 BM이 더 세게 움직인다. 그러면 에코프로 BM이지. LNF도 날아간다. 그럼 그쪽이지. 그렇게 대처할 거예요. 그리고 주력은 그대로 유지. 그 다음에 후성 내일 한번 들여다볼 거고, DB하이텍의 거래량이 내일 500만 주 터지려면 시간에서 얼마 터져줘야 돼요? 시간에서 최소 1,500만 주 15만 주 터져줘야 돼. 15만 주의 거래량이 내일 시간에서 터져줘야 내일 500만 주 이상 볼 수 있어요. 농담이 아니라. 그럼 오늘 15만 주 안 터지면 내일 그래도 터질 수 있어요. 왜? 개장 전에 그 이슈가 불거지면, 이슈가 뭐가 있는데, 자, 최종 정리합니다. 반도체 업황 좋아서 들어가? 아니라고 그랬어요. 펀더멘탈적으로 들어가? 아니요. 고평가는 아니지만 저평가라고 인식할 만한 실적 개선폭이 눈으로 가시적으로 보여야 돼요. 연간 전망치 작년에 7천억 원대의 영업이익에서 지금 4천억 원으로 줄어들었어요. 8인치 시장을 갖고 있는 겁니다. 실적 부분에 대해서 물적 분할이 호재라고 그랬습니다. 호재이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한 메이저들의 수급 개선이 이어지면 그거는 긍정적입니다. 그럼 바닥 인식 잡고 주가 추가적으로 돌리는 걸 기대할 수 있어요. 근데 그게 아니라면은 기술적인 부분으로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결론은 펀더멘탈적인 부분을 검증해야 되니까 우리는 저평가라고 안 들어가요. 기술적으로 본다. 기술적으로. 1거래대금의 확장 국면을 넣어놨고, 1거래대금 확장 국면의 흐름은 이렇게 몇 번을 강조드리는 거, 오늘 몇 번째야? 시장이 좋고 업황이 좋아서 저런 거래대금이 주간 단위에 1조 2천억 터진 거, 주간 단위에 1조 2천억이 최대란 말이에요. 지금은요, 하루에도 5천억 이상이 터져요. 저 거래대금이 넘어가면요, 고점 넘겨요. 근데 고점을 넘기는 게, 가슴에 손 얹고 다시 생각해 보세요. 시장이 폭등해서 넘어가요? 아니죠. 그럼 에코프로나 2차 전지처럼 전체 섹터가 미친 듯이 폭발해갖고 올라가는 거예요? 그것도 아니지. 반도체주들 뭐 몇몇 움직인다 해도 이 정도까지는 아니죠. 그럼 왜 움직이냐 이거야. 왜 가? 수급 논리지. 수급이 이렇게 들어와 있으니까. 오늘 것까지 포함하면은 저 고점들을 형성시켰던 수급보다 더 많이 들어와 있는데, 더 대박인 거는 손바뀜이야. 사모펀드가 들어왔어. 근데 우리는 그것을 오늘 추정치도 안 나와 있는데 윤정도는 사모펀드일 것이다 라고 이미 여러분들께 설정을 해드렸죠. 왜? 케빈 선생님께서 행동주의 펀드 DB하이텍 눈독 들여요. 그 기사 내용 보여주시고 난 다음에 저도 곰곰이 생각하니까 가능성이 있는 얘기야. 사모펀드가 지금 24일부터요. 24일날 사모펀드가 빵 하고 들어왔어. 그날도 윤정도 분명히 얘기한 게 행동주의 펀드에서 들어왔을 가능성이 있어 보인다라고 얘기했어요. 그리고 27일 날은 차익 실현을 해버려요. 왜? 꼬리 달리니까. 펀더멘탈적으로 들어간 게 아니라 기술적으로 들어갔는데 꼬리 달리고 음봉 떨어지면 이런 거래량에서 변동성 실컷 수익 냈으면 차익 실현해야죠. 그리고 어제 재편이 하려고 그랬는데 거래가 약간 둔화됐어. 오늘은요, 하루 종일 떠들었지. 6만 원 이하에서 편입해야 되는데, 왜? 거래는 수반되어 있으니까. 그리고 특정 창고에 매수가 들어오고 있어. 키움 들어오는 거는 분명히 저거는 개인들이 아니다. 들여다볼 때 30만 주 이상, 그리고 나서 결국은 뭐
얼마예요? 70만 주 이상이 들어왔죠. 그 70만 주 그대로 사모펀드로 집계가 되죠. 농담이 아니라. 그러면 DB하이텍의 아까 말씀드린 이 거래 대금이 앞으로도 유지되려면 수급이 더 들어와야 돼요. 사모펀드가 계속 사야 되는데 얘네가 경험칙상 계속 사는 거 봤어요? 행동주의 펀드가? 아니죠. 찔끔 사놓고 헛소리 하죠. 근데 SM 어떻게 했어요? 그걸 바탕으로 9만 원 찍고 6만 원까지 이탈됩니다. 9만 원까지 찍고 사모펀드 1% 사놓고 큰 소리 치고 소액주주 연대 모임에서 뭐 끝내줘. 아유, 변동성 나온 거는 결국은 카카오 그리고 하이브 기준인 거지. 사모펀드가 들어왔다, 그러니까 행동주의 펀드가 들어왔다고 해서 주가가 크게 뭐 폭발적으로 시세 나고 그러진 않아요. 다만 우리가 보는 거는 그들이 들어오면서 수급이 들어온 거고 변동성이 확장된 거고 이슈가 형성됐는데 이게 지분 신고가 나오거나 진짜 그 행동주의 펀드여서 진짜 그들이 들어온 거여서 주주 제한 막 넣고 했을 때 이슈가 불거져서 변동이 확장된다면 그 수익을 내려고 들어간 거지 다른 거 하나도 없단 말이야. 물적 분할 호재라고. 물적 분할이 호재여서 외국 기관이 들어와? 그럼 점진적으로 들어오겠지. 지금처럼 뭐 저점 대비 17%씩 올라갈까 얘가? 명확해야 된단 말이에요. 기준이. 명확해야 된다고. 이번에 정점에서 차익 실현 못하면 SM 같은 그런 폭락은 아니더라도 거래가 둔화되면은 또 놓친단 말이에요. 그럼 거래가 터져 있을 때 아니 누가 지금 있는 물량 다 털재? 양봉인데? 그러면 예를 들어서 오늘 같은 경우에도 누구는 고점에서 차익 실현해서 나오고 누구는 고점에서 잡고 누구는 고점 잡은 건 윤종국 때문에 고점 잡았지 또. 왜? 이거 사야 되는데 라이브 방송에 떠들면 뭐야. 문자를 안 내보냈는데. 그러면 저점에서 잡으신 분들처럼 고점에 차익 실현하고 또 기회 되면 또 재편입하고 지금 윤종도는 소설 썼잖아요. 행동주의 펀드 뭐 발표 나온 거 있나? 아직 저는 확인이 안 되는데. 그럼 그들이 이야기하고 주가가 밀릴지 어떻게 알아?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사모펀드에서 현대로템 같은 경우 봐봐요. 11월 달에 우리가 솔직히 이 흐름 때문에 무지하게 공격적으로 우리도 매수를 했단 말이에요. 공격적인 쪽이 들어왔습니다. 그들의 기준점을 우리는 설정을 잡아서 편입 설정을 가지고 갑니다. 결국은 어떻게 됐어요? 더 이상 안 들어왔죠. 주가 그냥 막 주구장창 밀리는데 이렇게 한 방에 때려버려 얘네들이. 짜증스러운 거지. 근데 이번에 들어온 쪽도 사모펀드 쪽이 들어온 게 행동주의 펀드가 아니면 어떻게 할 거야? 그리고 내일 당장부터 매수 안 하면 어떻게 할 거야? SM도 보여드렸잖아요. SM의 기준에서 한동안 특정 창구 기타 법인 쪽인가요? 계속 매수가 들어오면서 결국은 9만 원까지 찍었잖아요. 9만 원까지 찍고 다 좋은데 그 이후에 어떻게 됐어요? 온라인에서 들어왔다고 얘기하고 9만 원 찍고 다 좋은데 그 이후부터 해서 수급이 더 안 들어와. 안 들어오잖아요. 그러면서 얼마까지 깨집니까? 순식간에 4월 이후에 57,500원까지. 우리 여기서 따라 붙었잖아요. 솔직히 얘기하면. 앞전 물량도 있었고. 그러니까 그거를 논하는 거예요. 그거를. 막연하게 우리가 지금의 기준에서 이제는 이슈는 다 또 끝났습니다. 물적 분할을 반대하고 물적 분할 반대한다고 주가 가냐고. 물적 분할 지금 됐는데 주가는 강세잖아요. 승인됐는데. 이 자료도 더 많아요. 이 자료도 예전에 물적 분할 관련된 종목군들에 대한 악재 아닙니다. 기대감에 강세를 띈다 이런 내용 다 보셨죠? 악재 아닙니다. 물적 분할이란 자체 호재로서 인식을 합니다. LG화학도 악재였다면 외국기관이 반대했겠죠. 결론적으로는요. 이 당시에 여기는 누가 들어왔었죠? 하여간에 뭐 쭉 매수 들어오고 난 이후에 멈춰지는 가운데서 그냥 SM도 그래서 다 떠나서 DB하이텍의 기준은 거래가 둔화되면은 거래 대금을 얘기하는 거예요. 거래량은 상관없어요. 거래 대금 그 부분이 둔화되면은 한 발짝 뒤로 뺀다. 내일이라도 당장 오늘까지는 기관에서 때려 샀는데 사모펀드가 70만 주 사줬는데 또 한 2, 3일 텀 주고 안 들어와 버려. 그럼 거래 둔화돼서 뚝뚝뚝뚝뚝 밀리겠죠. 그러면 최악의 상태는 손절도 하겠다는 거예요. 또 물량 갖고 계신 분들은 차익 실현 하시란 말이에요.
그리고 기도하세요. 내일부터도 계속 더 사고, 혹은 야 주주제한 할 거야 해서 막 불 붙고, 그렇게 하면 땡큐 하지. 그래서 결론적으로 DB하이텍 2개의 동영상 올려드렸으니까 참조하시고, 그리고 그 방안에 계신 분들도 가급적이면 강연에 다 신청하셔서 오시고 종목 검색기 기준 활용하셔야 될 거 아니에요. 종목 검색기 기준. 그죠? 그래서 지금 라이브 방송에서 보시면 오늘도 소름 돋아요. 저는 볼까요? 다들 행복하시잖아. VIP 방에 계신 분들 중에서 여력 되시는 분들은 다 옮겨오세요. 제발 좀. 응? 옮겨오세요. 옮겨오셔서 이렇게 한미반도체 올려드리고, 왜 올려드리는지 몰라서 매수하신 분도 계신단 말이에요. 우린 뭐라 그랬어요? 한미반도체 안 들어갑니다. 단기과열 지정 예고 들어가 있기 때문에 피해갑니다. 그 다음에 후송 딱 뜨고 20% 움직였죠. 이 수익을 왜 못 내냐고. 밑에 있는 거는 의미 없잖아요. 캠트로스도 시가총액 1조 미만짜리 3천억 이상짜리 우리 안 본다고 그랬잖아요. 지금 장에서는. 이거는 이제 샘플용으로 형성해드린 거고, V1000, S1000 이걸 본다고 그랬죠. 그리고 이거 마찬가지 EM 플러스, 어제 월요일날 상한가 갔죠. 그럼 오늘 또 상한가야. 종목 검색기에서의 그 포착이 나오고 나서, 그러니까 종목 검색기에서 한번 튀어나온 종목은 계속 관심 종목에 넣어두시면 돼요. 솔직히 얘기하면. 윤정도 종목은. 그러고 나서 10시에 1조 미만은 아무것도 안 떠. 근데 에코프로, 후성, 코스모 신소재 떴죠. 코스모 신소재는 결국은 이제 밋밋한 제자리인데, 우리 코스모 신소재 언제부터, 개장초부터 들여다봤잖아. 4%, 5%, 3%에서부터. 라이브 방송은 3%에서부터요. 검색기에는 이제 8%에 뭐 캡처한 시간이 8%인 거고, 그 이전에 떴겠지. 그 다음 후성, 에코프로 45만 원대 문자 사인 나갔고, 그리고 이게 10시까지입니다. V1000까지야 이게. 그리고 에코프로, 이게 뭐야? 에코프로야? 후성. 에코프로는 여기 있겠네. 에코프로, 또 후성, 또 코스모 신소재. 이거 받아가시란 말이에요. 현대로템 비중 압축할까요? 예, 알겠습니다. 이게 오전장에 5개 종목 나오고 한미반도체는 안 들어간다고 그랬고, 제이오는 저도 미처 못 봤다는 상황인데, 결론은 케빈 선생님이 제이오 수익 났습니다 이렇게. 그리고 주린열공 선생님께서는 이런 LB 인베스트먼트 상한가입니다. 그리고 나서는 뭐 계속적으로 후성 1시 이후의 기준에서 후성 하나 뜬 거죠. 그리고 그 다음에는요, CIS가 아마 1조 미만에서 뜰 거예요. 그럼 그건 이제 개별 매매. 후성 수익 일부. 그러고 나서 우리는 전량차 액션을 했죠. 후성 2차 VI. 이거를 왜 종목 검색해서 안 가져가시냐 이거예요. 세 종목이 뜹니다. 다시 에코프로, 후성, 포스코 ICT. 어제 27% 급등했나요? 어제도 포착되고. 이런 수익을 가져갈 수 있는데 왜 포기를 하세요? 강연에 오시면 이 전략에 대해서 다 가져갈 수 있는데 왜 그걸 포기를 하시고. 후성 13%. 또 이 종목은 뭐예요? 포스코 엠텍. 여러분들 선배분들. LG 디스플레이 손절, 아쉽네. 예. 근데 변동성 매매 기준으로 접근하셨다면 손절하시는 건 나쁘지 않아요. 다만 이제 우리 평균 단가 대비해서 3%가 안 밀렸기 때문에 가지고 왔고, 종가가 그나마 돌려줘도 다행스럽고, 또 여기서 이렇게 수익을 내셨다니 축하드리고, 그리고 제일 중요한 거는 얘를 변동성 매매로 들어갔다면 거래가 없이 변동이 없어지면 당연히 얘로 옮겨갈 수 있죠. EM 플러스는 이제 우리가 1조 미만이라 최근에 있어서는 뭐 설정을 안 해드리는 거고, 매수를 개별 매매 기준인 거고. 그냥 결론적으로 CIS 19.79 아니지, 얼마에 포착돼서요? 12.39. 이게 HTS 버전. 그리고 28%. 후성도 4% 5%에 편입되고 28%. EM 플러스 상한가. 종목이 안 나와. 많이 안 나와. 이거 안 갖고 싶으세요? 나는 갖고 싶은데. 강연에 오세요. 오셔가지고 한 달 종목 검색기
사용권 받아가시고, 그리고 지금 저 사용권 받아가는 게 중요한 게 아니잖아요. 뭐가 제일 중요합니까? 어? 뭐가 제일 중요해요? 여러분들께 가장 중요한 거는 저거 한 달 받아가는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이렇게 DB하이텍 기준 설정을 합니다. 나는 평균 단가가 65,410원이에요. 이익 실현해 주세요. 만약에 이익 실현까지 안 된다면 손실 제한 여기서 잡아주세요. 내 목표 주가는 여긴데 여기 도달 안 하고 3% 밀리면, 그러니까 최고점 대비 3%가 66,000원이었어요. 68,000원 찍고 3%가 66,000원. 그러니까 거기다 딱 걸어 놓으신 거야, 케빈님이. 야, 남들은 3%에 66,000원 걸어 놓겠지? 나는 2.9에서 걸어 놔야지. 왜? 다 같이 3% 때려버리면은 거기서 호가가 없어서 그 밑으로 떨어질 수 있으니까. 이런 게 전략이란 말이죠. 그럼 결론적으로 이번 강연회는 강연회가 아니에요. 저 전략의 수식을 여러분들 MTS나 HTS에 받아가시란 얘기예요. 지금 다들 이 수익을 다 갖고 가시는데, 이 수익들 다 갖고 가시는데 이거를 결론적으로 한번 볼까요? 자, 이 기준에 네이버에서 윤정도 검색해서 들어오시면 6시간 강의라기보다는 매직 계산기 활용해서 자동 매매 수식 넣으시라는 거고, MTS 화면창 설정하는 거 알려드리는데 여러분들이 잘 모르시겠으면 그날 맞춰드리는 거 그대로 받아가시면 되는 거고, HTS 받을 조건 갖추신 분들은 HTS에 뭐 예를 들면 윤정도랑 똑같은 화면창 만들어주세요. 뭐 이런 화면창 만들어주세요. 그럼 그대로 만들어드린다고 이날. 5분 렌지 이런 원리에서 오리가 구워지는 겁니다. 닭이 구워지는 겁니다. 돼지고기가 구워지는 겁니다. 알겠어. 근데 어떻게 사용해? 단추 하나만 누르면 됩니다. 여기 오리라고 써있죠. 이거 누르시면 오리구이, 이거 누르시면 돼지구이. 이날 오시면은 MTS든 HTS든 그런 화면창이나 자동 매매 기준을 설정해서 가져가시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강사가 5명인 거예요. 아시겠어요? 이것저것 다 싫다. 그러면 라이브 방송 VIP 오셔야죠. 가급적 라이브 방송으로 오세요. 이 수익 날짜별로 다 가져가십시오. 제발. 이런 수익을. 오늘 연장하시는 분들은 오늘 18시 이후에 연장 가격 상향 시간 올 거예요. 그렇게 하고 4월 1일 이후에 가격 올라간 걸로 적용을 시키고, 그 다음에 일반 회원님들도 가격 다 올려놓을 겁니다. 굳이 뭐 할인해서 갈 이유가 없어요. 2장에 종목 오전장에 딸랑 5개 나왔는데 그 중에 하나는 관망이라고 그랬고, 4종목에서 4종목 다 폭발적인 시세, 폭발적인 수익. 오후장에 추가된 DB하이텍 이런 종목에서도 여러분들 선배분들은 차익 실현, 그리고 평균 단가 84,700원에 2% 이상 빠져 있지만 3% 빠져 있지만 일단 유지 전략 하면서 내일 하루 더 보겠다, 수급 보겠다의 전략. 나쁘지 않잖아요. 그죠? 제발 좀 이렇게 수익이 나는 장세에서 수익 설정 범위 꼭 가져가십시오. 제대로. 그리고 더 터져야 돼요. 15만 주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최소 범위 15만 주. 캠트로스가 시간에서 또 강세네요. 여러분들께 AI 윤 정도는 포착을 해서 캠트로 포착을 해서 오픈을 해드렸다면 윤 정도는 시가총액이 작으니까 관망이다. 시간에서 추가적인 강세네. 개별 매매 원하시는 분들은 이런 부분까지 같이 보실 수 있다. 그렇게 해석을 하십시오. 자, 영상 올려드리고 음악 올려드리고 마무리 짓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4월 1일 날 또 뵐게요.